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정보를 빠르게 소비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로 인해 짧고 간결한 문장을 선호하며 복잡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비문학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해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문학 트레이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익스플러스 비문학 트레이닝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설정한 시간 내에 문제풀이를 반복하며 구조직관력과 문해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문학 트레이닝은 주어 찾기, 사실 의견, 설명법, 접속어 지칭어, 문장 순서, 글독해까지 총 6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 기본, 실력, 심화, 완성까지 5개의 레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처음부터 6과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문학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 학생은 주어 찾기, 사실 의견, 설명법, 3개 과목의 인문 레벨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학생의 이해도에 따라 레벨이 승급되며 3과목이 모두 기본 레벨로 승급하면 접속어, 지칭어 과목이 오픈됩니다. 접속어, 지칭어 과목이 실력 레벨로 승급하면 문장 순서 과목이 오픈됩니다. 앞선 5과목이 모두 실력 레벨로 승급하고 문장 순서 과목의 1강을 완료하면 마지막으로 글독해 과목이 오픈되어 6과목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해당 레벨의 최소 진행 강좌를 완료하면 1차 승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최소 진행 강좌의 평균 이해도가 90점 이상이면 다음 레벨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이해도가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3강을 진행한 후 다시 승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추가 강좌의 이해도가 80점 이상이어야 승급이 가능합니다. 이해도가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해도를 충족할 때까지 3강씩 더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레벨의 모든 강좌를 완료하면 이해도와 관계없이 다음 레벨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 먼저 메인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문학 트레이닝 학습관의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현재 학생이 진행 중인 과목과 해당 과목의 레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전체 과목이 나열되어 있으며 오픈 과목과 미오픈 과목, 홀딩 과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오픈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완료하면 하단의 풀이 시간과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표시됩니다. 우측 상단 메뉴는 개념 익히기, 나만의 노트, 결과 보기, 제도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업 전에는 개념 익히기를 클릭하여 예습을 진행할 수 있고 수업 후에는 나만의 노트를 활용하여 오답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 보기를 통해 학습 결과를 확인하고 이해도가 낮은 강좌는 제도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문학 트레이닝의 진행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은 과목별 개념 익히기 자료를 활용하여 예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념 익히기 자료는 개념 노트, 개념 노트 요약본, 비문학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 노트는 글독해를 제외한 5과목의 개념과 예시를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수업 전에 전체 내용을 미리 살펴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념 노트 요약본은 개념 노트에 정리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자료로 수업 전 빠르게 개념을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문학 카드는 각 과목의 핵심 내용과 간단한 예시를 카드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념 익히기를 통해 예습을 마친 학생은 시간표를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란 학생이 수업을 진행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비문학 트레이닝에서 학생은 오픈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하고 자신의 풀이 시간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시간표에 표시되는 풀이 소요 시간은 직전 3개 강의 평균 풀이 시간입니다. 단, 이해도가 70점 미만인 강좌의 소요 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문학 카드 보기를 클릭하면 직전 강좌의 상세 결과지에서 취약 태그로 표시된 2개의 비문학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구성할 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표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AI가 예측한 풀이 예측 시간을 목표 시간으로 설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AI 추천 시간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목표 시간을 설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AI 추천 해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AI 추천 시간표에서는 오픈 과목 전체가 시간표에 자동으로 구성되고 각 과목의 예측 시간에 맞춰 설정된 목표 시간이 노출됩니다. 학생은 진행하고자 하는 과목의 풀이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목표 시간을 수정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목표 시간을 예측 시간보다 짧게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시간표에서 제외됩니다. AI 추천 해제 시간표에서는 반복 훈련에도 불구하고 특정 과목의 이해도가 향상되지 않는 경우 홀딩 또는 미루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홀딩은 오픈 과목 중 특정 과목을 학생이 진행할 수 없도록 잠그는 기능으로 학원장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홀딩 설정한 과목은 잠금 처리되어 학생의 시간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루기는 이번 시간표에서 진행하지 않을 과목 하나를 다음 시간표로 미루는 기능으로 학생이 수업 시작 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시간표에 구성된 과목의 진행 순서를 변경하거나 구성된 과목 중 하나를 다음 시간표로 미룰 수 있습니다. 과목명 앞에 있는 빼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과목이 이번 시간표에서 제외되고 예측 시간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룬 과목은 다음 시간표에서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됩니다. 만약 미룬 과목을 다시 추가하고 싶다면 과목명 앞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래 시간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홀딩과 미루기는 AI 추천 해제 상태에서 진행 가능한 과목이 4개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 설정을 완료하면 구성된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시간표에 포함된 과목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며 자신의 풀이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이제 과목별 문제풀이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학생이 선택한 보기는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선택하지 않은 보기는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주어찾기부터 문장 순서까지 5과목은 문제풀이 구간에서 10개의 문제를 풀고 리테스트 구간에서 오답 문제를 다시 한번 풀이한 후 다음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를 푸는 중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패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2번의 기회가 제공되며 패스한 문제는 다른 문제로 대체됩니다. 주어찾기 과목에서는 밑줄 친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를 찾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된 지문 자체가 보기가 되어 학생이 지문 내에 있는 단어를 클릭하면 해당 단어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지문 내에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가 없을 때는 주어가 생략된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의견 과목에서는 제시된 문장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선택하는 문제가 이지선 다형으로 출제됩니다. 설명법 과목에서는 제시된 문장에서 사용한 설명 방법을 고르는 문제가 사지선 다형으로 출제됩니다. 접속어 지칭어 과목에서는 빈칸에 들어갈 접속어를 고르는 문제가 사지선 다형으로 출제되며 밑줄 친 지칭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고르는 문제는 오지선 다형으로 출제됩니다. 문장 순서 과목에서는 3개 이상의 보기 문장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문제와 보기 문장 앞에 표시된 번호를 순서에 맞게 입력하는 문제 2가지 유형이 출제됩니다. 글독해는 다른 과목들과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먼저 지문을 읽고 단락별로 중심 문장을 찾는 훈련을 진행한 후 지문과 함께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글독해 역시 리테스트에서 오답 문제를 다시 한번 풀이한 후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거나 수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표에 담긴 과목을 모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업 종료 버튼을 누르면 오늘 수업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결과지가 생성되고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학습이 자동 종료되거나 X 버튼을 눌러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된 구간부터 이어하기가 가능합니다. 이어하기 가능 시간은 20분이며 이를 초과하면 해당 강의 학습 이력이 모두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이어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20분 이내에 다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업을 완료한 후에는 나만의 노트를 활용해 오답 문제를 정리하고 결과지를 통해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해도가 낮은 강좌는 재도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만의 노트와 결과지에 표시되는 오답과 풀이 시간은 문제풀이와 리테스트 구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총 10문제를 풀이할 때 문제풀이 구간에서 오답이 발생하더라도 리테스트 구간에서 정답을 맞히면 최종 이해도는 리테스트의 결과대로 반영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시간도 두 구간을 합산한 시간이 결과지에 표시됩니다. 나만의 노트에는 리테스트 구간에서 틀린 문제만 오답으로 표시됩니다. 그럼 이제 나만의 노트에서 오답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만의 노트는 오답 노트 작성, 오답 노트 보기, 비문화 카드로 구성됩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나만의 노트를 클릭하면 오답 노트 작성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작성에서는 과목별로 리테스트 구간에서 틀린 문제가 표시되어 이를 바탕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틀린 문제와 해설을 확인한 후 메모를 덧붙이거나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메모를 작성하거나 태그를 추가한 오답 문제는 오답 노트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어 오답 노트 보기로 이동합니다. 오답 노트 보기에서는 학생이 오답 노트 작성 화면에서 메모와 태그를 덧붙인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그가 추가된 문제들은 비문화 카드 탭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문화 카드에서는 학생이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추가한 태그와 일치하는 문제들만 모아볼 수 있습니다. 비문화 카드를 클릭하면 태그별로 오답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업 전 시간표에 표시된 비문화 카드에서 최대 5문제까지 예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지 분석 구간입니다. 비문학 트레이닝은 종합 분석 결과지, 과목별 결과지, 상세 분석 결과지 총 3개의 결과지가 있습니다. 먼저 종합 분석 결과지입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메뉴에서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가장 먼저 종합 분석 결과지로 이동합니다. 종합 분석 결과지 상단에는 학생의 정보가 표시되며 그 아래에는 지금까지 비문학 트레이닝을 통해 획득한 별의 합계가 표시됩니다. 별은 학습을 완료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으로 이해도와 풀이 시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진행한 과목과 레벨이 표시되며 과목별 이해도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진행도 그래프를 통해서는 현재까지 완료한 강좌 수와 과목의 레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표 도달률 그래프를 통해서는 학생이 구성한 시간표의 진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마별 이해도 그래프를 통해서는 취약한 테마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하단의 학습 이력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전체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독해를 진행한 경우에는 학습 이력의 요약 훈련 버튼이 표시됩니다. 요약 훈련에서는 학생이 단락 훈련을 진행했던 지문을 직접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입력창 위에 있는 단락 요약 버튼을 클릭하면 단락별 중심 문장이 힌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지문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이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전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이력 상단의 필터를 사용하여 70점 이상의 강좌만 모아보거나 요약 훈련 필터를 통해 글독해에서 요약 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강좌만 볼 수도 있습니다. 학습 이력 내에 있는 학습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강좌의 상세 결과지가 표시되어 강좌별로 상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 분석 결과지 좌측 상단에 표시된 과목을 클릭하면 선택한 과목의 과목별 결과지로 이동합니다. 과목별 결과지에서는 학생이 진행한 강좌 중 해당 과목에 대한 결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강좌별로 이해도와 풀이 시간 그래프가 표시되며 총평 우측 하단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상세 결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독해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문제 유형이 달라 과목별 결과지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휘, 사실, 추론, 비판, 중심 문장 5문제를 풀이한 이해도에 따라 유형별 이해도가 표시되고 지문의 테마에 따라 유형별 풀이 시간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또한 이해도 그래프를 통해 강좌별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표의 예측 시간 대비 실제 풀이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이력에서는 요약 훈련을 진행하거나 진행한 요약 훈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단락 훈련 구간의 학생 답안과 모범 답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문학 트레이닝은 별도의 통과 기준 없이 문제풀이를 완료하면 다음 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도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제도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전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먼저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제도전 메뉴를 클릭하면 제도전이 가능한 강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제도전이 가능한 강좌를 확인하고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제도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을 진행하여 이해도를 충족하면 해당 강좌는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종합 분석 결과지 하단의 학습 이력을 확인하고 재도전이 필요한 강좌를 찾아 재도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도전을 진행하여 이해도를 충족하면 재도전 버튼은 사라지고 학습 이력 상단에 재도전을 진행한 이력이 표시됩니다. 만약 재도전 후에도 이해도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최근 생성된 학습 이력 옆에 새로운 재도전 버튼이 표시되어 추가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익스플러스 비문학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문학 트레이닝을 통해 구조직관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문학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문학 트레이닝과 함께라면 어떤 복잡한 글도 자신 있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첫걸음 비문학 트레이닝과 함께 시작해보세요.